안녕하십니까. 자취펀치 육동일 교수입니다. 2015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연말이 되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어수선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서거를 하셔서 온 국민들이 이 슬픔에 잠겨 있고, 또 연말 전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한 달 동안에 뭐 선거구 문제라든지 각종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처리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이 충청권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그 세종시가 이제 출범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세종시가 지금 현재는 뭐 아직은 건설 중입니다만 여러 가지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 세종 간 이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이게 착공이 돼서 2025년에 완공이 되면 서울과 세종 간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물론 충청권에서는 뭐 환영을 했습니다만 이번 이 계획 발표를 통해서 한번 세종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아시겠지만은 이 세종시는 2002년에 당시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아주 큰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했던 도시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이 너무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한다. 그리고 이 세종시 건설을 계기로 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이 당시의 신행정 수도의 기본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행정 수도가 이제 위헌 판결을 받게 됐죠. 그래서 2004년 10월 21일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중요한 중앙 부처들이 그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은 관습원법에 위배된다. 다소 좀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이게 이제 일부 부처만 내려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됐고요. 그리고 그 뒤따라서 또 이명박 그 대통령 정부 시절에는 또 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마저 수정을 해서 뭐 경제 과학 교육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수정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이 현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그 국회에서 당대표로서 이 수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이 원안을 고수하는 막 그러한 정치적인 그 노력, 그리고 그 타협의 일환으로 이제 세종시가 이제 정리가 돼서 2012년 7월 1일 날 세종시가 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2014년 말에 이미 상당한 그 정부기관, 뭐 36개의 중앙 부처, 또 뭐 15개의 중앙 연구기관들이 다 이제 내려오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뭐 건축도 많이 이제 완공이 됐고 길도 이제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만 아직은 어수선하고 아직은 좀 건설 중에 있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공무원들이 상당히 내려왔고 또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출퇴근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시가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10년 동안에, 그리고 많은 뭐 국가적인 논란, 또 갈등, 또 뭐 대립, 뭐 이런 것을 통해 변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과연 이 세종시가 지금 제대로 자리 잡고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가 지난달 말에 인구가 무려 이제 20만 5천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추세로 가면 계획대로 2020년에 30만, 2030년에 50만 이런 도시가 돼서 지금 인구 규모로는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도시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이 도시가 당초에 지향했던 목표, 수도권의 인구를 끌어내리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인구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서울 인구는 조금 줄고 있어요. 아직은 뭐 1,000만 위에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울에 줄고 있는 인구는 세종시까지 내려오지 않고 인근 경기, 인천 지역에 이른바 수도권의 이전만에 그쳐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인구의 증가는 고지반 인근 충청권에서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인구가 증가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 제가 살고 있는 이 대전시, 이 충청권에서 가장 큰 대도시죠. 인구가 2013년에 153만 5천 명으로 정점에 이르렀습니다만, 그 이후로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로 지금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00명씩이 유출이 됐고, 지난 7월, 8월, 9월 3, 4분기 동안에만도 무려 5,200명의 대전 인구가 세종시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종시에서 유입되는 인구의 절반 이상은 충청권에서 가고 있다. 그리고 충청권에서 가고 있는 인구의 절반은 대전시에서 가고 있다. 이 점이 저는 이거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고, 또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이거는 세종시가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세종시를 건설해서 문제는 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부처가 이원화되어 있고요. 서울에는 여전히 그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뭐 많은 부처, 36개의 부처가 왔다고는 하지만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처가 이원화되니까 국정 운영도 이원화되는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이제 세종시와 서울을 오가면서 많은 지금 그 시간을 낭비하고 비용을 쓰고 있고, 또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또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하려면은 많은 공무원들이 서울 여의도에 가서 머물러야 되는.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실도 세종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국무총리나 또 각부 장관들은 서울에 다 사무실을 두고 서울에 거의 상주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세종시가 운영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세종시를 만든 이유는 그런 당분간의 국정 비효율이라는 문제보다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가 더 중요하고, 이 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고 함으로써 이 문제점을 이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이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정 운영은 이원화된 상태로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지금 건설과 세종시의 이제 그 과정이, 진행 과정이
충청권 인구를 끌어들여서 세종시가 만들어진다면은 이거는 대단한 낭비다. 그리고 이제 세종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여전히 우리 애초부터 세종시를 반대한 그런 그 국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로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비롯해서 세종시가 이게 뭐 통일 이후에를 대비한다든지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국정의 효율성 문제에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이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은 아마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게 되고, 반대 여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세종시가 제대로 자리 잡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저는 우려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종시가 단순히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러한 이 노력보다도 과연 이 세종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과 제반 사업들을 재정비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충청권 내에서도 이게 상생이 이루어져야만, 다시 말해서 세종시는 충청권의 세종시의 자체 자족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충청권의 상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세종시는 오히려 상당한 문제 제기를 가져오고 세종시를 정착하는데 아주 어려운 이제 난관을 맞게 될 것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서울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거리를 시간을 단축한다. 70분 이내로 왕복을 소통을 할 수 있게 한다. 교통에. 그럴 경우에도 이게 과연 그 세종시의 인구를 유입하는데 도움이 될 거냐, 아니면 더 출퇴근을 더 많이 확대시킬 거냐 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만, 이 계획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세종시의 그 진행 과정,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시점에 놓여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종시를 이제 더 정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한다고 한다면은 제대로 목표를 내기 위해서 청와대에 그 제2 청와대 집무실을 둔다든지 국회 분원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일 뿐만 아니라 그 서울에 있는 이러한 그 인력과 기능과 인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더 큰 계기점을, 원동력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그 대안의 제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충청권의 그 인구가 이렇게 그 세종시로 직결되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거를 시정할 것이냐. 그래서 각자 그 지역들이, 충청권 내 지역들이 각자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균형 발전을 어떻게 이루어서 그야말로 세종시가 충청권 지역으로부터도 환영받고 같이 상생, 공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세종시로 갈 수 있도록 이거는 아주 세밀한 정책과 전략이 다시 필요하다. 거기에는 이제 교통정책, 주거정책,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짚어보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이번에 이런 그 교통, 특히 고속도로의 계획을 발표하는데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그런 숙제로서 오늘 세종시 문제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